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서울의 한가운데 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남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 뒤에 숨겨진 지층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연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과연 어떤 기막힌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역사적 사실이 담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기록들을 제대로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산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남산 케이블카, 서울 야경이 쫙 내려다 보이는 타워, 아니면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꽉꽉 채워둔 그 무거운 사랑의 자물쇠들일 겁니다. 맞아요. 사실 관광객의 시선에서 남산은 완벽하게 낭만적인 공간이죠.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예쁜 산책로 바로 밑에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무려 600년짜리 뼈아프고 어두운 역사가 묻혀 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부터 이 산의 진짜 얼굴, 그 민낯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겹씩 벗겨볼 4가지 역사적 지층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의 수호산이었던 목멱산 시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식민 통치의 상은, 세 번째 억압과 공포의 시대를 거쳐 마지막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남산까지 시대 순으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층입니다. 조선의 수호산, 목멱산. 이 산이 원래 아주 신성한 봉우리였다는 사실부터 짚어보죠. 도심 네온사인이 번쩍이기 한참 전 조선 왕조 시절로 시계를 휙 되돌려 볼게요. 당시 이 산은 한양을 둘러싼 여러 산 중에서도 도성의 남쪽을 철통같이 지키는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수호산이었습니다. 당시 원래 이름이 목멱산이었거든요. 태조 이성계가 얼마나 이 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산신한테 아예 목멱대왕이라는 벼슬까지 내려줬습니다. 정상에는 국사당이라는 사당을 세워두고 봄, 가을로 기우제를 지내거나 나라가 평안하길 비는 국가 단위의 제사를 올렸죠. 한마디로 왕조의 정통성과 백성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엄청나게 영험한 구심점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모습이 훼손되기 전까지 남산의 원래 정체성은 철저하게 신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멱산이 가졌던 또 하나의 핵심 역할, 바로 국가의 중앙정보망 봉수대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체계적인 통신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는 불을 1개만 울리지만 적이 짠 하고 나타나면 2개, 교전이 벌어지면 5개, 이렇게 전국 모든 변방에서 출발한 5갈래의 봉수 신호가 최종적으로 싹 다 집결하는 종착지가 바로 이곳 목멱산이었습니다. 무려 500년이라는 긴 시월 동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앙정보통신 허브로 맹활약했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지층으로 넘어가 봅니다. 식민 통치의 뼈아픈 상은, 그토록 신성했던 산이 어떻게 철저히 훼손되었는지 볼까요? 아름답고 든든했던 목멱산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완전히 난도질을 당합니다. 일제가 이 남산을 조선 지배의 완벽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아주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거든요. 연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1910년에는 남산 자락에 있던 통감관저에서 아예 대한제국의 주권을 통째로 뺏어버리는 강제 병합조약을 체결하죠. 그러더니 1925년엔 한양도성 성벽을 뚝딱 부수고 그 자리에 거대한 조선신궁을 세워버립니다. 물리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조선 사람들의 정신적인 뼈대까지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남산을 통째로 뜯어 고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 치욕의 역사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왼쪽이 바로 그 끔찍한 강제병합조약이 맺어졌던 통감관저 터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그 자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는 기억의 터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게 한일병합에 앞장섰던 하야시 곤스케라는 인물의 동상 잔해를 바닥에 거꾸로 처박아서 세워둔 구조물이에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그냥 싹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치스러움을 영원히 남겨서 똑똑히 기억하고 성찰하겠다는 진짜 강력한 시각적 장치인 셈이죠. 이런 극적인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 정체성 짓누르려고 성벽까지 허물고 무려 380여 개의 계단을 억지로 오르게 해서 참배를 강요했던 그 최고 등급의 신사, 조선신궁 자리 기억하시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영웅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억압받던 상징적인 터 위에 가장 자랑스러운 독립의 상징을 턱 덮어 씌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복선 아닙니까? 이어서 세 번째 지층, 억압과 공포의 시대입니다. 남산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이 되고 드디어 평화를 되찾나 싶었는데 곧바로 이어진 군사독재 시절에 남산은 또 다른 끔찍한 지층을 만들어냅니다. 숫자 41. 이 숫자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진짜 엄청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나중에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죠. 그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 남산 일대에서 떡하니 점유하고 있던 건물의 개수입니다. 남산 숲속 나무들 사이사이에 무려 41개 동의 건물이 들어앉아 거대한 요새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와,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일상 위에 얼마나 숨막히게 거대하게 군림하고 있었는지 이 숫자만 봐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그 41개 건물 중에서도 예장자락 쪽에 콕 박혀 있던 중앙정부부 제6국은 말 그대로 공포의 정점이었습니다. 학원 사찰을 담당했던 이곳 지하 벙커는 민주화를 부르짖던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불법 취조와 지독한 고문을 당했던 끔찍한 곳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남산에 끌려간다는 말 자체가 그냥 공포, 고문, 억압을 뜻하는 단어나 다름없었어요. 겉으로는 나무도 많고 낭만적인 산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국가폭력의 무시무시한 심정부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섬뜩했던 공간들은 대체 어떻게 변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인권 유린이 밥 먹듯 자행되던 중앙정보부 제6국 건물과 본관은 철거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서울시가 이 고통의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려고 옛 지하 취조실 터 위에 빨간 우체통 모양을 한 기억 6이라는 전시관을 세웠고요. 정부부 요원들이 쓰던 본관 건물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묶어가는 서울 유스 호스텔로 확 변신을 시켰습니다. 이 일대를 인권길이라고 부르는데 뼈아픈 과거를 덮어두지 않고 다크 투어리즘의 핵심 장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지층,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남산입니다. 상처 입은 풍경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살펴보죠. 그 길고 어둡던 터널을 지나서 1990년대에 접어들며 도시는 드디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남산 재모습 가꾸기 사업에 돌입합니다. 1단계로 오랜 기간 남산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던 군사시설이죠. 수도 방위사령부를 외곽으로 빼내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전통 한옥들을 복원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을 쫙 조성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게 진짜 뉴스에도 대서특필됐던 엄청 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1994년에 남산 경치를 꽉 틀어막고 서 있던 거대한 외인 아파트들을 폭파공법으로 그냥 한 번에 시원하게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산의 능선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준 거죠. 마지막 3단계로는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 천년 타임캡슐까지 매설했습니다. 늘 부수고 억압하고 가로막던 공간이 드디어 숲과 문화의 공간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양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남산의 다층적인 역사를 쭉 되짚어본 이유, 어쩌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 여러분, 다음번에 남산 가셔서 케이블카를 타거나 예쁜 산책로를 걸으실 때 여러분 발밑에 잠들어 있는 그 치열했던 600년의 역사를 꼭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제단 터,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조약의 연장, 잔혹한 억압에 맞섰던 핏자국,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산을 되찾은 시민들의 힘까지 말이죠. 이 겹겹이 쌓인 역사의 지층들을 이해하고 나면 남산은 그냥 흔한 관광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크고 묵직한 울림을 주는 공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과연 어떤 과거의 진실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로운 탐험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